우리 아이 배가 아프다고요?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배가 자주 아픈 것이 단순히 소화기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요한 신호를 하나 놓치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키 성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화 문제와 키 성장이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배앓이가 성장 정체의 신호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오랫동안 진료하고 있는 성장지킴이 한의사 안예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키성장이나 소화기 문제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배가 자주 아픈데 혹시 이것 때문에 키가 안 크는 걸까요? 아이가 잘 먹는데 살도 안 찌고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아이가 토하려고 하고 싫어해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의 장 건강과 키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자꾸 얘기를 할 때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이가 찬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좀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며칠 지나면 이제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이가 반복적으로 복통을 호소한다면 이 시야를 배 쪽으로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이의 몸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근본적인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소화기는 사실 단순히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내 몸에 쓸 수 있게끔 바꾸어내는 공장과 같은데요. 이 소화기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도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결국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을 얼마나 잘 소화해서 내 에너지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잘 먹는 것 같지만 먹고 나서 트림이 많거나 불편해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은 이후에 자꾸 누우려고 하고 찡그리는 경우, 세 번째는 변이 묽거나 끈적거리고 혹은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가면서 겪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음식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역감과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 아이가 밥을 보자마자 거부하고 도망치는 경우고요. 여섯 번째는 아이가 자주 손발이 차고 음식이 들어간 이후에 소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 보이는 경우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 기준들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소화기 트러블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소들이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당연히 눈에 띄게 아이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키가 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이나 혹은 탄수화물, 지방, 여러 가지 철분과 비타민 D 등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잘 들어와서 잘 흡수되고 내 몸에 쓰여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성장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은 겉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잘 노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놀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잘 크지 않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화력이 떨어지면 수면이나 다른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깨고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먹는 양이 그대로인데도 더 살이 안 찌고 덜 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가 배 아프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해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몸 안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잘 쓰이지 못하는 시그널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먹어가면서 몸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장의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로 소화기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거나 혹은 먹은 후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단순히 소화기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소화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불편한 상황에서는 사실 자주 체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가 아파, 밥 먹기 싫어 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등원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아침밥을 유독 힘들게 먹거나 그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혹은 저녁에 잠자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저녁 먹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중요한 시험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가 유독 짜증을 내면서 밥 먹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위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긴장이 소화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아이의 몸은 자연스럽게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를 신체의 회복이나 스트레스 회복에 더 많이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연결성을 고려해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자율신경계 균형을 잡는 것 역시 키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키 성장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잘 때 비로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야 아이의 건강한 성장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소화기 문제로 고생을 할 때 유산균을 바꿔보면 될까요? 혹은 위장약을 먹어봐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가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꼭 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소화기 증상이 계속 반복될 때는 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다른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금 어떤 패턴이 깨어졌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배앓이도 잦다면 소화기뿐만 아니라 호흡기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하고요. 아이가 지금 악몽을 자주 꾸고 자다가 잠꼬대를 많이 하면서 또 소화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서적인 긴장과 소화기 문제를 함께 봐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배가 아픈 아이더라도 그 아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아이의 배가 더부룩하고 또 변이 불안정하다면 그건 역시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소화를 돕거나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몸 전체 안에서 어느 부분의 균형이 깨어졌는지를 봐주셔야 하는데요. 편안한 상태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는 비위의 기운을 보강해야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신체 컨디션을 회복하게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면역력을 먼저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력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흡수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아이의 키 성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소화기 문제와 정서 상태 그리고 성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먹이고 있어요. 잠도 잘 재우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가 생활하는 그 환경 자체가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마다 유튜브 영상이나 TV를 틀어놔야만 먹는 아이,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된 아이, 또 자려고 누웠는데 집안이 너무 밝거나 부모님의 TV 소리나 말소리가 너무 큰 경우, 이런 생활 속 습관들이 쌓이면 몸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수면 상태도 나빠지면서 결국 성장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인데요. 부모님께서 너무 자주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혹은 일관되지 않은 양육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우에 몸은 항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우리 몸이 잘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버티기 위한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자라려면 먼저 편안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아이의 성장은 치료나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환경, 정서, 습관 등이 얼마나 조화롭고 편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판을 닫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환경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혹시 우리 아이의 하루가 너무 분주하지는 않나요? 아이가 하루 종일 자극적인 컨텐츠에 노출되지는 않나요? 밤마다 너무 늦게 잠들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 아이의 성장이 멈춘 이유가 바로 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배앓이 같은 작고 반복되는 신호를 단순히 아이의 소화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크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골든타임 동안 아이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의 작은 습관부터 함께 점검해주세요. 부모님의 작은 관심과 변화가 우리 아이의 키, 성장뿐만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을 텐데요. 모두 함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보시기를 바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